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그동안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을 받았거나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주위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 제발 좀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내려도 안 팔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생수를 꺼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었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붙었었던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상당히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플러스로 또 전환이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주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방송이나 이제 인터뷰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건축법에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과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의 이제 또 뭐 보유 주차 대수라든지 뭐 소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을 했다가 만약에 화재가 나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일단은 이제 가장 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자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케이스들도 전국 곳곳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용도 변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까지 이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하기가 이제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나온 대책도 살펴보면은 용도 변경을 먼저 하신 분들에게는 뭐 어쨌든 좀 손해가 가는 형태이지 않느냐, 뭐 이러한 이제 또 조금 우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바꾸지 못해서 이제 이 속앓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파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이제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대승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제 건축 허가 추이를 살펴보면요. 2014년도에 이제 6,598세대에서 이제 점점 증가를 해서 2017년도에 최고를 이제 기록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줄어가지고 2021년도 이후에는 뚜렷하게 이제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일반 아파트의 이제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지금 뭐 2014년도에 이제 바닥을 찍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집값이 크게 상승을 하다가 2022년도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이제 비롯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2017년도에 조정대상지구 지정이 되면서 2019년도에 또 이렇게 이제 오르던 게 지금 2022년도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꺾이는 이런 패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2016년도라든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이제 뭐 규제, 양도세 중과 이런 한 것들을 이제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대체 상품으로 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었던 게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발코니 확장이 이제 됐고 주택 수에 이제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 못하던 이제 수요들이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제 몰려들면서 뭐
몇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상품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지금 2021년도에 규제가 나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게 애물단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을 이제 보면은 올해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허가 물량은 지금 18만 8천 실이 이제 되는데, 그 중에서 공사 중인 거는 이제 현재 6만 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기입주한 거는 한 12만 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숙박업을 이제 신고를 이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되는 6만 6천 호가 숙박업으로 이제 신고를 이제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용도 변경을 하신 분들은 이제 또 만실 정도 되는 분들이 또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 숙박업 미신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한 5만 2,000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사 중인 지금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하고 지금 이제 미신고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과태료 때문에 이 한 11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정부하고 이 과태료 때문에 계속 이제 여론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뭐 데모도 하고 뭐 민원도 계속 넣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용도 변경을 한 여기에 이제 한 1만 실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뭐 사실 관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지금 12만 호 중에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하신 분들이 또 뭐 만 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한 10%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입주한 세대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용도 변경을 못하는 분들이 이제 많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숙박업으로 이제 또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숙박업으로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호실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에어비앤비나 이렇게 숙박을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고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렇게 이제 민박 개념으로 활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오피스텔도 이제 그게 불법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숙박업을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장사를 이제 한다라고 치면은 30실 이상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독립된 이 한 층을 이제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전체 연면적 중에 3분의 1 이상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만 숙박업에 신고를 가능한데, 보통 뭐 한 호실 아니면은 뭐 한 2개 호실 정도이고, 그리고 뭐 한 2, 3년 전에 2, 3년 전에 분양을 했던 호실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아파트 이제 24평형 기준에 맞춰서 나온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입지에 따라서는 그 이상 큰 평형들도 많이 이제 공급이 됐었기 때문에 거의 뭐 숙박업을 해갖고 뭐 하루 숙박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뭐 펜트 이런 것들도 있고 50평, 60평짜리도 있는데 뭐 200만 원씩 이렇게 숙박료를 내고 뭐 들어오지를 못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숙박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 위탁업체에 이제 맡기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이제 또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위탁업체가 뭐 또 부실 논란이 이제 또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들 때문에 예, 뭐 쉽지는 않은 사람들이고, 그나마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쨌든 뭐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숙박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또 대출을 해가지고 잔금을 쳐야 되는데, 이게 또 뭐 RTI 이런 게 이제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이 뭐 50%거나 50% 미만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금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뭐 발코니 확장비도 포기하고 중도금 이자 나간 것도 대납해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뭐 6천, 7천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거의 다 처해져 있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동안 용도 변경 자체가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일단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당 이제 한 대이기 때문에 계약 면적으로 치면은 한 60평당 이제 한 대입니다. 60평당 한 대이니까 지금 이제 전용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전용 30평 정도가 되는 호실당 한 세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거죠.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세대당 이렇게 이제 한 대가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뭐 전용 13평짜리 원룸이 있더라도 주차를 한 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생활 숙박시설 뭐 한 이제 한 세대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주차에 대한 이제 뭐 협소함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 폭이 있는데요. 생숙은 복도 폭이 이제 1.5m 이상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8m 이상입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화재가 났었을 때 이제 피난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복도 폭이 주거용은 조금 더 이제 강화가 이제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 시설,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으로 이제 용도 자체를 못 바꾸는 그러한 이제 지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상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저게 이제 우리 북한 재개발을 하는 뭐 협석 마리나 G7이라든지 뭐 드메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또 전용 출입구가 이제 필요로 한데 생수도 있고 보통 이 용적률 때문에 오피스텔들하고 이렇게 이제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전환을 할 때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할 때 이제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뭐 앞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또 이제 용도 변경을 하신 분도 있고 이미 잔금 다 치르고 숙박업으로 이제 또 신고 위탁을 이제 맡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신 분들은 뭐 크게 이제 바쁠 게 없으니까 추가 비용이 나오는 그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 자체도 좀 이제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자체별 미신고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네, 지금 미신고돼 있는 데들이 이제 좀 많은 데들 보면은 청주 68%, 대구 70%, 경기 64% 그렇습니다. 부산은 47%고요. 네, 제주는 33%, 속초 27, 여수, 서울이 이제 제일 낮죠. 서울은 관광객들도 많고, 그러니까 부산, 제주, 속초, 여수 뭐 이런 데들은 그나마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작은 생숙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대구나, 뭐 경기나 뭐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숙박으로 돌려봤자 이제 숙박료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두면 둘수록 고질병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용도 변경을 이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지원 방안이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크거나 대안이 없는 소유자가 이제 상당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용도 변경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이 세 가지, 복도포, 주차장, 지구 단위계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또는 설비를 이제 보완을 했을 경우에 안전 성능을 이제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성능 위주 설계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보완 방안을 이제 제출을 하면은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서 안전 성능을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 개인들이 이거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해서 할 경우 예상 비용이 뭐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나오고 3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라든지 배연 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비용은 별도이기 때문에 이미 입주해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상당히 이것만 소방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비용이 이제 좀 만만치 않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물리적으로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인근에서부터 직선거리 300m라든지 도보 600m 이내,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 주차장에 대한 법을 적용을 이제 해준다라고 이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을 납부했을 경우에 주차장 추가 설치를 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지자체에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이제 그 공용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내라라고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 네, 여기서도 이제 또 비용을 내야 됩니다. 주차장 기준을 이제 완화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인근 주차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 제주시하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주차를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추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법을 바꿨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아마 전국적으로 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다 바꾸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얼마가 돈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완화를 해주겠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꿔주겠다. 지금 서울 마곡에 있는 러웨스트는 200억 원 규모의 이제 기부 체납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것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소유자들의 부담이 있으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도 이제 뭐 오피스텔로 변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어쨌든 이 북항 재개발에 있는 데가 이게 엄청난 이제 또 혜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오피스텔로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상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 그걸 이제 좀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 사실 안 바뀌면은 근데 또 뭐 대책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뀌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피스텔로 이제 변경을 이제 했을 경우에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제 분양을 했을 때 면적하고 오피스텔로 이제 또 바뀌었을 때 이제 또 면적하고 이게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있으면은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삥 둘러 가지고
이제 전용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있으면은 이제 안쪽에 있는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용 면적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뭐 13평이라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훨씬 더 넓어 보이게 됩니다. 실제 면적도 이제 더 넓어 보이고요. 이게 이제 벽체 면적들을 이렇게 조금씩 계산해 갖고 합치면은 꽤 면적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체감하는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건축물대장에 이제 명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일단 이제 용도 변경을 하게끔 해 주는데 기존에 이제 자가 비용을 내고 용도 변경을 한 이제 소유자들도 한 1만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용도 변경은 할 수 있게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데 이 명분을 위해서 이제 소유자들의 이제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납부가 되어야지만 이제 용도 변경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기존의 용도 변경한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뭐 이랬더나 저랬더나 또 기존에 바꾸신 분들이 또 뭐 민원 넣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어쩔 수 없는 또 이제 상황이 이제 된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입주하는 이제 뭐 아파트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사 중인 데들은 거의 이제 시행사나 뭐 시공사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가 이제 되면은 입주를 하는 시점에 훨씬 더 이제 잔금이 확보가 되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도 더 낫고요. 그리고 계약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 이제 또 위치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완전 전화위복이 돼서 네, 뭐 또 인기를 끄는 오피스텔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역별로도 이제 보면은 숙박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뭐 바다가 보인다든지, 그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라든지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번에 메리트가 있는 대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